안녕하세요. 김재희와 미술 이야기의 김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 현대미술 100년의 계보를 담은 글을 썼는데요. 제 책은 한국 현대미술 선구자부터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 작가까지를 포함합니다. 제가 책을 낼 때 여러 사람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특히 미술책 잘 만드는 편집자하고 이야기 나눌 때였어요. 제가 선정한 작가 몇 명에서 제 책에서 이제 빼고 다른 작가 넣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그 분이 바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안석주입니다. 안석주가 미술사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저는 그래도 빼지 않고 안석주를 제 책의 24명의 작가 중 첫 번째에 등장시켰습니다. 안석주가 그린 만문만화 속에서 현대미술 선구자들의 젊은 날을 엿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전국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가 한국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한국전쟁의 그 종결은 분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인 채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제대로 조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한기 작가가 20대에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공부했던 그 화가 중에 북으로 간 사람이 있고요. 이중섭도 친하게 지내던 형이 그 익회대가 북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10대와 20대의 삶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섭은 신화로서 남아있고 김한기 작가는 부인인 김항한 여사가 정리한 것이 바로 김한기의 삶이자 예술로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시절을 확실히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역사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석주가 조선일보에 실었던 만문만화 1927년, 8년, 9년, 30년까지 실었던 만문만화가 그 시대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시대의 생활상을 날것으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1929년 조선박람회를 세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본 시선, 그리고 조선 사람이 본 시선. 그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 일본의 동경에 미스코시 백화점이 있었는데요. 그 미스코시 백화점 사진부 기자 중에 한 명, 산시로가 조선 박람회를 기해서 조선으로 파견이 되었어요. 그때 조선 박람회의 그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것과 그 다음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받은 엽서. 근데 엽서도 조선총독부 측에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산시로의 그림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안석주의 만문만화입니다. 안석주의 만문만화는 풍자적이고 시니컬하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우리들의 정서를 표현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당시에 제국주의 국가였죠. 제국주의의 선배 영국과 프랑스는 박람회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온갖 과학기술이 대중들에게 소개되었고 대중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에 이르렀어요. 일본을 통해서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경복궁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물건을 판매하고 먹거리까지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산시로는 박람회장에서 일하면서 박람회장 전시와 행사를 그림으로 남겼고요. 그리고 창경원 경성의 시내의 변화가, 그리고 농부들의 모습, 안악의 모습, 아이들, 운동회 등 당시 조선인들의 일상생활을 그렸습니다. 그의 스케치에는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경쾌한 터치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두운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받은 자료는 우리가 일본 기준으로 한일합방 이후에 19년이 지난 1929년에는 얼마나 조선인들이 발전했나를 보여주기 위함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엽서에서도 마치 발전상을 열실히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보입니다. 반면 안석주의 만문만화는 1930년대 대중적으로 아주 유행했던 만화인데요. 보통 만화처럼 만화 주인공이 말푼성 속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그림을 들여다보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시대를 그리는 만화는 일제가 검열하고 탄압하였기 때문에 안석주의 만화는 굉장히 풍자적이고 시니컬합니다. 박람회에는 아주 많은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소비를 자극합니다. 그 자체가 식민지적 근대 표상이라고 할 수 있죠. 백화점은 경성 사람들의 소비를 겨냥한 것이라면 박람회는 그 소비를 조선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선 총독부의 근대적인 기획이었습니다.
박람회가 시작되면 서울 인구는 30만에서 100만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전국적으로 철도가 놓여 있어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근대가 만들어낸 인공도시를 감상하고 진기한 근대 상품의 새로운 입맛에 들인 뒤에 소비자로 등록을 합니다. 소비는 한번 맛들이면 끝이 없죠. 욕망을 이루면 이룬 상태가 바로 그 다음 욕망의 출발점이 되니까요. 결국 박람회를 보러 경성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은 금방 주머니가 털리고 결국은 밑바닥 구부러진 고무신을 신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석주의 만문만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받은 엽서와 산시로의 그림을 소개해 드렸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